6강 명제의 증명입니다. 뭐 여기에서 명제를 배우고 나서 뜻도 중요하고 지금 증명이라는 방법, 이 증명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거야. 증명을 한번 배워볼 건데 뭐 간단해요. 첫 번째 정의 보자. 정의는 용어의 뜻이야. 말 그대로 뜻이야. 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삼각형, 그다음 뭐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와 같이 뜻이야. 뜻. 뭐 누가 반박할 수가 없어. 뜻이기 때문에. father가 엄마고 아빠고, 뭔 소리 하니? father가 아빠고 mother가 엄마인 것처럼 뜻이기 때문에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증명이야. 어떤 성질이나 정리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야 어저께 내 롤 했는데 12킬 0데스 했다 이러면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증명해봐라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옳고 그름을 밝혀진 성질들을 이용하여, 즉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밝혀진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한 예로 들어볼게. 이런 예가 있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는 같다. 이게 명제야, 명제. 이게 명제야. 이런 명제가 있어.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요게 가정. 결론은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거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는 과정을 증명한다라고 할 거고, 이게 바로 정리인 거죠. 평행사변형의 정리인 거죠. 정리라는 말은 성질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도 별반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우리 어떻게 했는데 뭐 요렇게 했죠. 평행사변형 ABCD 데리고 옵니다. 그럼 내가 그었어요. BD를 그었을 때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래서 엇각이 같을 거고, 여기가 평행할 AB와 CD가 평행할 거기 때문에 엇각이 같을 거고,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는 ASA 합동이니까 대변의 길이인 AD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고 대변인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평행의 사변형이며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두 다 증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가정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직접 증명 방법이야. 직접 증명한 방법이고,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나 복잡할 때는 직접 증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할 거야. 첫 번째 뭐냐면 대우가 참이면 본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귀류법이 있어.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기류법이라고 할 거야. 잘 봐. 이건 간단해. 왜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지.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인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다 했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됐어.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항상 일치 안 됐거든. 그런데 이 기류법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결론만 부정을 했을 때 그럼 가정이 남아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B 틀린다면 나 P이면 P이다가 틀린다면 거짓이라면 나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 될 거고 따라서 본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원리가 기류법이야. 그러니까 뭐야? 결론만 부정하고 가정이 잘못됨을 보이는 거지. 요거는 서술형 평가 1번이야 거의. 뭐 선생님 계속 서술형 평가 1번이라고 많이 말을 했지만 자주 등장해. 꼭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요렇게 딱 접어버리면 깔끔하겠네. 첫 번째 필수예제 18번 1번 보세요. 자 1번 보니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되어있지. 자 나는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느낌을 주고 싶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대우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냐고. 첫 번째 이거거든. AB가 짝수이면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A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참이의 거짓이죠. 이건 참이에요. 누가 봐도 참이죠. 근데 이 또는과 같이 이 또는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 A가 짝수여도 되고 B가 짝수여도 되고 AB가 짝수여도 돼. 그러니까 이 또는과 같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할 때는 대우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면 얘가 가정이고 짝수이다가 결론이니까 대우를 쓰게 되면 이 대우를 왜 이용하는지 알겠죠? 또는 이 범위 대우 쓰면 부정하겠죠. A와 B가 홀수가 되겠지.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가 될 거니까. 그리고 A와 B가 반대말이니까 홀수이면 A와 AB는 홀수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홀수이면 홀수이다. 이거 뭐 증명해볼게요. 굳이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증명해볼게요. 우리가 증명 단원이니까. 증명한다면 A를 내가 2K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 그럼 B를 2M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 얘가 홀수이고 얘가 홀수이면 곱했을 때 홀수인지 볼게. AB는 2K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4MK 플러스 2K 플러스 M 플러스 1이네요. 그럼 내가 AB라는 숫자를 곱해봤더니 2배의 2MK 플러스 K 플러스 M 더하기 1이 되겠네. AB라는 숫자는 어떠한 정수를요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니까 100% 홀수일 수밖에 없네요.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본 명제도 참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하는 거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솔직히 3의 배수에서 3의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다를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왜? 얘가 3의 배수인지 알려고 n이 된다면 루트를 붙여야 되는 뭐 이런 이유는 없어도 돼요. 어차피 이 문제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줄 거니까. 그럼 대우 사용해보자. 대우. 그럼 결론이 3의 배수이다 하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자, 여기에서 얘부터 시작해 볼게.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었다라는 놈이 될 수도 있고, 이 n이 3의 배수로 이번은 밑으로 갑시다. 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입니다. 아마도 우리 책엔 마이너스 1 했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정수는 배수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숫자는 3의 배수인 숫자와 3의 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인 숫자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입니다. 1, 2, 3, 4, 5, 6. 맞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숫자를 4의 배수로 나눌 수 있겠나? 당연히 4로 나누어지는 숫자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숫자로 구분하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됐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서는 3K 마이너스 2라고 적은 거야. 3K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은 거야. 결국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다라는 것은 몫을 큰 수로 뒀을 때 두 개가 모자란다. 이거는 거의 편의상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럼 내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라고 생각하면 제곱이 3의 배수인지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n제곱은 3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걸 제곱했으니까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겠네. 결국 이 숫자는 3으로 묶어내면 3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겠죠. 나머지가 1인 수들을 모두 다 넣으면 3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1인 수가 무조건 나오겠죠. 그럼 얘가 나머지가 2인 수였다면 n이 제곱은 3k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거의 제곱한수가 될 거고, 얘는 누가 된다? 9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보면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라는 몫을 가지고 1이라는 나머지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을 넣어봐야 3의 배수에서 1이 남는 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19번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랍니다. 자,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부정해버리면 루트 3을 유리수이다
자, 유리수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버렸어요. 유리수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 루트 3을 유리수라고 놔주면 나는 유리수라는 숫자가 뭔데, 유리수라는 숫자는 프루프 증명 루트 3 n분의 n, 여기에서 m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렀어. 맞죠? 유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양변에 제곱하면 3이 될 거고 얘가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n제곱은 누구 되겠어요? 3m제곱이 되겠습니다. 뭐 요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기 좀 넣어보죠. 요까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천천히 가보자. 자, n제곱을 했을 때 얘 봐봐. 지금 얘가 자연수, 우리 요런 숫자잖아. 요런 숫자인데 요거를 곱했을 때 같아지려고 하면은 이 m제곱이라는 숫자에는 3이라는 숫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국 그렇게 해야지 n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m제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의 3의 배수라는 거거든. 3의 배수라는 거거든. 그럼 n제곱도 3의 배수다라는 거지. 내가 요거를 그냥 쉽게 3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지 거듭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3 딱 할랑 있으니까 m제곱이 누구 3을 하나는 꼭 들고 있고 나머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k제곱과 같이 어떤 수의 제곱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결국 m제곱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어떤 수니까 3의 배수야. 그럼 n제곱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m과 n이 뭐가 돼버려? 약분이 돼버리겠지. 왜? 근데 여기 안 적어줬구나. 맞죠? 분수니까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서로서여야 되죠. 그럼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며 m과 n이 서로서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명제에 모순이 생겼죠. 그러니까 루트 3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이면 얘가 가정입니다. a 또는 b 적어도 하나 양수. 그러면 결론만 부정할게요. 결론만 부정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결론 부정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양수라는 거죠. 그럼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생각해봐. 음수일 때.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왜? 양수만 아니니까. 따라서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지. 0보다 작거나 같아.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에 뭐가 생깁니까?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어이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성립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의 대우명제인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귀류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류법은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많이 써봐야 돼요. 특히 자기 학교 책에 귀류법이 나와있다. 그 예제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절대부등식 하죠.